2021년 3월 네덜란드의 수트 브랜드 수트서플라이의 새로운 캠페인이 공개됐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은 남성과 황갈색의 속옷을 걸친 여성이 뒤엉켜서 열정적으로 서로를 핥았습니다. 사진 위에는 The New Normal is Coming이라는 카피가 얹혀졌고요. 이 광고는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당시가 코로나가 발발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었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우리는 모두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로 광고를 제작했죠. 그런데 수트서플라이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섹시하고 대담한 광고를 선보인 겁니다. 수트서플라이 CEO 포크 드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사실 수트서플라이가 이런 파격적인 광고를 제작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침체된 수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당시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운동복을 선택했습니다. 발렌시아가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의 옷을 구매했고요. 자연히 맞춤형 정장이나 드레스 같은 옷은 판매가 급감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의 유서 깊은 정장 메이커 브룩스 브라더스와 테일러드 브랜드가 파산했습니다. 일본의 1위 정장회사 아오야마 상사는 창업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요. 그런데 수트서플라이는 임팩트 있는 광고로 사람들에게 수트의 매력을 어필한 겁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가장 먼저 떠올릴 브랜드가 수트서플라이임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수트서플라이의 이 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고가 온에어된 지 일주일 만에 수트서플라이 검색량이 41% 증가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부터는 수트서플라이의 매출이 급격히 반등하고 이익률 또한 크게 개선됐고요. 이후 전세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결혼식, 대면 근무, 사적 모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올드머니 트렌드까지 더해져서 수트서플라이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고요. 2023년 수트서플라이의 매출은 6억 2,2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8,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배가 늘어난 수치였고요. 결국 수트서플라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른 수트 브랜드들이 사라질 때 더 강하고 튼튼한 브랜드로 거듭난 거죠.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수트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트서플라이, 전세계 남성들의 옷장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는 브랜드입니다. 수트업계의 이단아이자 희망이라고 불리는 브랜드고요. 수트서플라이는 네덜란드 청년 포크 드용이 설립했습니다. 당시의 드용은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 컬리지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20대 시절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접 부딪혀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핀볼 기계 사업으로 실패를 경험했고요. P&G에서 일하면서 대기업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 드용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수트 비즈니스 였습니다. 드용이 대학생을 내내 테일러드 수트 파티에 빠져살았고요. 르노 스테이션 웨건을 끌고 다니면서 수트를 판매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수트 사업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2000년 드용은 수트서플라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서 테일러드 수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십 가지의 원단과 색상을 제안했고요. 세분화된 치수를 제시해서 고객이 자신의 체형에 꼭 맞는 수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죠. 무엇보다 온라인 직접 판매를 통해서 테일러드 수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고요. 그러나 사업 초창기 드용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테일러드 수트를 판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다들 캐주얼만 입잖아. 수트는 절대 안 팔릴 거야. 사실 이런 반응들은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직장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이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수트는 점점 불편한 옷으로 인식되면서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드용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남성들이 수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수트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드용은 최상급의 원단을 사용해서 각각의 고객에게 꼭 맞는 실루엣을 선사했습니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트서플라이에 열광이 있죠. 수트서플라이는 품질, 가격, 실루엣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브랜드였으니까요. 수트서플라이 덕분에 평소에 수트를 입지 않던 20, 30대 남성들이 수트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트서플라이에 대한 간증을 쏟아냈고요. 이후 수트서플라이는 오프라인 매장도 개설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뉴욕 소호에 미국 내 첫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고 곧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수트서플라이 성공의 날개를 달아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파슨스와 FIT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수트를 선정했는데요. 공동 1위로 뽑힌 두 브랜드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수트서플라이였던 거죠. 1위로 선정된 아르마니 수트의 가격은 3,600달러, 수트서플라이는 61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인해서 수트서플라이의 인기는 급상승했고요. 미국의 패션 저널리스트 팀 건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12가지 아이템 중 하나로 수트서플라이를
수트서플라이를 선정했습니다. PDD,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윌리엄 왕자 같은 셀럽들이 수트서플라이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고요. 수트서플라이는 영국, 중국, 두바이 등 전 세계로 매장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죠. 또 수트서플라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브랜딩에도 탁월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아약스를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부터 10년 이상 네덜란드 선수단의 올림픽 단복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선보인 유니폼은 여러 언론사로부터 세계 최고의 유니폼으로 선정됐고요. 거기에 더해 매우 파격적인 수트서플라이의 광고도 브랜드의 인지도를 급속도로 높여줬죠. 2018년 수트서플라이는 전 세계에 100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같은 해 매출은 3억 6천만 유로에 달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수트서플라이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맞춤형 수트, 재킷, 셔츠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그러나 수트서플라이는 이때에도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파리 자켓, 스트링 팬츠 같은 캐주얼 의류 라인을 확대했고요. 매장에서는 안전하게 고객의 치수를 재는 세이프 스크린을 도입했습니다. 또 매장을 예약하면 전담 직원의 응대를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도 제공했고요. 그 결과 수트서플라이는 2020년, 2021년에만 성장세가 주춤했을 뿐 이후에는 매출과 매장 수가 더욱 크게 증가했습니다. 잘 준비된 브랜드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수트서플라이가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죠. 저 브랜드보이도 평소에 수트를 입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주로 강연을 하거나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수트를 입는데요. 오늘 제가 수트서플라이에서 구매한 수트를 입었는데 정말 멋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주로 일본에서 수트를 구입했습니다.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소버린 하우스, 투모로우랜드 같은 매장에 제 마음에 드는 수트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라 멋진 수트를 발견하더라도 저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일본에 가보니까 예전보다 수트를 파는 매장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수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수트서플라이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수트서플라이에서 수트를 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는 수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할 만한 매력적인 디자인이 가득하고요. 또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수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트서플라이가 수트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다른 수트 브랜드와는 달리 수트서플라이는 기존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수트 착용자들까지도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트서플라이가 어떻게 수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침체된 시장에서 어떻게 홀로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수트서플라이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은 많은 남성들에게 테일러드 수트에 대한 로망을 심겨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는 세빌로 스타일의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입고 나왔는데요. 몸에 딱 맞는 핏, 강한 어깨 라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허리선이 강조된 수트였죠. 킹스맨 외에도 주인공이 압도적인 수트바를 보여준 영화들은 또 있습니다. 007 시리즈에서 다니엘 크레이그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톰 포드의 수트를 입었습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입은 수트는 미우치우 프라다가 1920년대 의상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들은 모두 전 세계 남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수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영화 속 주인공들 모두 자신의 몸에 알맞게 재단된 테일러드 수트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테일러드 수트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복 한 벌을 맞추면 평생 단벌 신사로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스러운 가격의 문제고요. 또 젊은 층에게 테일러드 수트는 획일적이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문화로 치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트서플라이는 테일러드 수트에 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수트서플라이의 모토는 Find your perfect fit인데요. 몸을 옷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꼭 맞는 핏을 찾으라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자신의 체형과 개성이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면 누구나 멋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트서플라이는 고객이 완벽한 핏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개가 넘는 이탈리아 원단과 16가지 핏을 바탕으로 고객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옷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수트서플라이의 고객은 매장에 전시된 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약간의 수선을 거쳐 입을 수도 있고요. 매장에 있는 수트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 수트를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단 선택부터 자켓의 버튼까지 처음부터 맞춤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키가 작거나 독특한 체형을 가진 사람도 수트서플라이에서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수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수트뿐 아니라 자켓, 코트, 팬츠까지 모두 맞춤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는
스타일 어드바이저입니다. 스타일 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수트 스쿨에서 스타일링과 최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적절한 사이즈의 옷을 찾아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해서 최적의 수트를 추천해주고요. 3 ways to wear 가이드도 함께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네이비 수트를 구매하면 이 옷을 비즈니스 룩, 스마트 캐주얼 룩, 포멀 이브닝 룩으로 입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또 스타일 어드바이저는 남성에게 필요한 패션 팁도 전수해주는데요. 적절한 바지 길이, 셔츠와 넥타이 고르는 법, 넥타이 매는 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고 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트서플라이는 옷뿐만이 아니라 취향과 스타일을 함께 파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빠르게 추천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수트서플라이를 경험한 사람 중에는 수트를 재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수트가 이렇게 편안하고 멋지고 내 몸에 꼭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수트는 불편하고 나에게 안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트서플라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트를 입는데 가장 중요한 완벽한 핏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핏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스타일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이건 수트서플라이를 경험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수트서플라이의 뉴노멀 캠페인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광고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톰 포드가 연상되는 세련된 광고다. 앞으로 1년 이상 수트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수트는 살 뻔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죠. 그리고 가장 주된 반응은 역시 수트서플라이다운 대담한 광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트서플라이가 섹슈얼한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18년 캠페인에서는 두 남성이 키스를 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발표된 후 며칠 만에 수트서플라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2,000명이 줄어들었고요. 물론 수트서플라이가 섹슈얼한 광고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트서플라이의 또 다른 장기는 수트와 어울리지 않는 사물을 믹스하는 건데요. 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을 믹스하고요. 대형 꽃을 믹스하고 또 대자연을 믹스하죠. 수트서플라이가 이러한 광고들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수트서플라이는 남성을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수트서플라이는 규범과 관습을 깨뜨리는 비수능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요, 수트서플라이의 광고가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트서플라이의 핵심 철학인 나만의 핏을 찾고 개성을 드러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수트서플라이는 획일적인 수트만 입는 남성들에게 수트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라고 권하는 건데요. 실제로 수트서플라이는 과감한 라인과 컬러로 유명합니다. 슬림하게 재단된 수트나 실험적인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보이고요. 매장에서는 이 브랜드의 개성을 상징하듯 빨간색 마네킹이 고객을 맞이하죠. 마지막으로 수트서플라이 광고의 노림수는 전통 수트 브랜드와의 차별화였습니다. 수트서플라이의 경쟁 상대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테일러샵에서 출발한 100년 이상 된 브랜드들인데요. 이 브랜드들의 무기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품격과 고급스러움이죠. 이들의 광고도 최고급 테일러드 수트와 에스턴 마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통을 강조하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제 막 25살이 된 수트서플라이는 독창적인 광고로 클래식 브랜드를 구식으로 만든 겁니다. 테일러드 수트의 고객층을 나이 들고 돈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확장시킨 거고요. 우리는 매우 진지한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트서플라이 매장이 들어오면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남성복 매장과는 다르죠. 수트서플라이는 전통 산업에서 창의적인 브랜딩을 펼칠 때 그 폭발력이 몇 배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차별화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용기인 것 같아요. 수트서플라이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 브랜드들이 고려조차 하지 못한 광고를 용기 있게 제작했으니까요. 그 용기의 결실로 현재 수트서플라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81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클래식 수트 브랜드 중에서 이 정도의 팔로워 수를 가진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현재 수트서플라이는 전 세계에 15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매우 독특한 곳에 매장을 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래된 교회, 최고층 펜트하우스, 소호의 로프트 같은 곳이죠. 또 수트서플라이의 매장은 핫플레이스의 메인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에 자리하거나 건물의 2, 3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고급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뉴욕의 오번가에도 수트서플라이 매장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맞춤 정장 거리인 런던 세빌로 메인 거리에서도 수트서플라이 매장을 찾아볼 수 없고요. 대신 서울에서는 청담동 명품 거리 뒷골목에
서울에 수트서플라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요. 이태원 경리단길에는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수트서플라이 매장이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수트서플라이는 번화가가 아닌 곳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매장을 오픈하는 건데요. 이것이 수트서플라이가 추구하는 데스티네이션 스토어 전략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고객들이 우연히 들어가는 매장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는 목적지이자 아지트 같은 매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트서플라이는 어쩌다 찾아온 고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쇼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객들이 시간을 내 매장을 방문해서 자신만의 핏과 스타일을 찾는 데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수트서플라이는 이러한 매장 전략을 통해서 임대료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조차도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매장을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싼 임대료는 자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요. 그런데 수트서플라이는 임대료를 절약해서 그 돈을 매장 경험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수트서플라이의 전략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핵심 요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수트서플라이의 수직적 통합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트서플라이가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수트서플라이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직물을 구입해서 바로 수트서플라이 공장으로 보내서 제조합니다. 완성된 수트는 수트서플라이의 직영 매장에서 판매되고요. 즉 수트서플라이는 수트의 모든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가격에서는 중급 브랜드와 품질에서는 최고급 브랜드와 경쟁하는 전략을 완성한 거고요. 실제로 수트서플라이는 샤넬과 버버리가 원단을 공급받는 이탈리아 비엘라의 섬유 공장에서 원단의 대부분을 조달하고요. 혁신적인 수트를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수트서플라이의 베스트셀러 트래블러 수트가 바로 그 결과물인데요. 트래블러 수트는 합성 섬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울 소재에 특수 가공을 더한 수트입니다. 그래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통기성, 방수성, 신축성, 내구성을 모두 갖춘 사기캐 같은 수트고요. 2016년에 출시된 이후로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서 출장이나 여행에 최적화된 수트로 각광받는 중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수트서플라이의 핵심 역량이 고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수트서플라이가 기존 수트 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한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결국 이 브랜드가 성공한 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요소에 집중 투자해서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수트서플라이처럼 고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이 팔리는 브랜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수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 수트서플라이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남성 수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핏으로 규정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핏을 찾아주는데 올인했습니다. 진지하고 무겁기만 한 수트 업계에서 용기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차별화에 성공했고요. 불필요한 비용을 아껴서 옷의 퀄리티, 매장 경험, 가격 등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했죠. 수트는 신사의 갑옷이라고 불리잖아요. 저는 이번에 수트서플라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신사의 갑옷을 앞으로 더 자주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아내와 외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우아하게 수트를 입고 싶어졌거든요. 그러고 보면 수트서플라이가 남자들에게 가장 크게 공헌한 부분은요. 나도 수트를 한번 입어볼까라는 생각을 신겨준 것이 아닐까요? 수트서플라이가 제공하는 완벽한 핏, 품질, 그리고 훌륭한 가격 때문에요. 헐렁한 캐주얼만 입던 많은 남성들이 멋진 신사로 변신할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이것이 모두가 망할 거라던 수트 시장에서 수트서플라이가 홀로 성장해온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